김경수 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겨누니까 정성호 의원께서 아주 앞으로 훅 들어오셨어요. 드루킹. 네. 아니 저는 뭐 드루킹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네. 그동안 좀 정치적 공백 기간이 있었으니까 국내에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좀 정리하고 준비하는 좀 시간도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했던 거고요. 지금 뭐 당을 뭐 떠난 분들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 의미가 잘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모르겠다.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뭐 당의 통합 말씀하신 건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공천 관련해서는 선거는 결과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주도해갖고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 야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 그 내란 국면에서도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쉽게 됐던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김경수 지사가 얘기한 그 말의 취지는 저는 정확히 이해가 못하겠어요. 그다음에 지난 지방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당을 떠난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 강력하게 비판하고 떠났어요. 이런 분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사과를 하겠습니까? 탈당한 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점들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탄핵 국면에서 대선에 승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분들이 정말 당의 통합을 원한다고 하면은 필요한 적절한 역할들을 좀 고민하고 좀 함께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본인들이 먼저 했으면 좋겠다. 자리를 주실 수 있어요? 아마 충분히 줄 수 있겠죠. 그런 역할이 뭐 필요하다면 왜 못 주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도하셔가지고 총선을 이겼다고 하는데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긴 겁니다. 윤석열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그때 압도적으로 정말 못했거든요. 뭐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에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 거라는 거죠.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라고 얘기하는 세 분이 동시에 입을 다 열었어요. 그 발언 수가 굉장히 세졌어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는 그 잘 아시겠지만 그분 성격에 보면 굉장히 센 발언이었어요. 김동연 지사도 그 2심 얘기를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2심 결과가 나오면 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달라질 거다. 2심에서 그 당선 무효형 선고가 나온다면 그것 때문에 지장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민주당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겸허하게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따끔한 경고도 오는 것 같고요. 국회를 통해서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국정 운영에 조금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다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계속 강공일병도로 간 데 대한 국민적인 좀 피로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하고.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는 원심력이 작동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원심력의 핵심은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막아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일반적인 답은 하여튼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지금이 굉장히 통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애들로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이분들이 계속 입을 열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게 안이하게 갈 수는 없다. 정치인으로서의 김경수 전 지사는 어떨까요? 당내 평가는 좀 다소 박해 보이지만 또 유권자들한테는 이미지가 괜찮다. 특히 문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온화해 보인다. 표를 좀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경수 정치인으로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되게 언론에서 친문계 적자다 이런 뭐 평가도 있고 문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건 잘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온화한 분이고 이미지가 뭐 합리적인 분이라는 그런 평가는 있지만 뭐 국회의원으로서 도지사로서 또 국민들에게 그 어떤 정치적 비전을 뭐 강하게 남긴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과연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느냐 뭐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 내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저는 판이 이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같이 시도지사로서 일해본 김경수는 스마트하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온화해요. 그런데 또 때로는 할 말은 다 하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은 민주당에서 하는 예를 들면은 DJ
그다음에 노무현, 예. 문재인 이 정통으로 오면은 적자인 거는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이 이제 드루킹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해외에 나가 있어야 되는 몸이고 했지만은 판이 흔들린다고 봐요. 저는 이 판 절대로 이대로 안 간다고 봐요. 월인천 강제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달이 자신의 모습을 1000개 강에다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태양은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이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반사를 하는 반사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강물에 또다시 비친 게 이제 김경수다. 저는 이런 인상이고요. 다만 뭐냐면은 그 부드럽다는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지쳤어요. 이 강성 너무 정당. 싸우니까. 이 두 개의 강성 정당 지금도 공포감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180석만을 가지고 180석 가지고도 사실은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켰거든요. 2년 반 동안. 그랬는데 거기다가 행정 권력을 다 하나 더 얹어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부감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런 공포감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좀 뭔가 좀 뭐랄까 좀 정상적인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강하지 않고.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 진 교수님은 뭐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점이 또 있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야말로 맨손으로 변호사 시작해갖고서 정치 현재까지 오는 그 과정을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게 강한 추진력. 그게 뭐 일부는 지금 뭐 그 후과 때문에 여러 가지 재판도 받고 있지만 성남시장으로서 보였던 강한 추진력.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런 리더십의 강한 리더십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모든 혐의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과정으로 만들어진 리더십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문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무슨 비전을 갖고 있느냐? 제가 볼 때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반미 반일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탄핵 안에도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예. 황당했거든요. 아니 그 얘기가 왜 들어가 도대체? 그런 게 있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본 사회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느 정도였냐면은 아니 자기의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 건 괜찮은데 이걸 갖다 당의 강령에다 담아놨더라고요. 당이 사당화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검토하겠대 살짝.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요구했던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하겠다면 이를 포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기를. 지난주 간판 공약인 기본소득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데 이어 민주당 1호 당론 법안 중 하나였던 전국민 25만 원 지원도 백지화할 수 있다고 물러선 겁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모자라더라도 합의하는 게 낫다며 일부 양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때그때 나한테 필요한 거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